카톡이나 그렇게 해도 괜찮고 지금 여기 상주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학기 시작하면은 뭐 조교생이랑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그 우리 원래 2월부터 토요일 날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 2월 8일 날이지. 2월 8일 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2월 1일 날 하는 거거든. 2월 1일 날 수업하는 거야 토요일 날에. 그 다음에 2월 8일인데 2월 8일 날만 조금 바꿔서 2월 9일 날 해도 괜찮을까? 괜찮을까? 글씨 똑같이. 학원 일요일 날? 만약에 그 토요일 하게 되면 국어학원 바꿔야 되는 시간. 아 토요일 날 하면? 아 지금은 토요일 하는데 다음 달부터는 일요일 바꿔야 돼. 아 국어? 시간이? 그딱 7시까지. 7시까지? 다른 사람? 없나? 그러면 일요일날 목금 지원이 일요일 왜? 왜? 토요일날 걷기 공주야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뭐 있어? 수업 몇 시? 8시 8시면 되죠. 근데 수능 못 붙여 수능 때문에? 그래? 그럼 재원이가 그거면은 7시까지라고 했나 그건가? 7시까지. 아니면은 재원 그러니까 만약에 2월 9일날 그러면은 8시부터 10시는 어때? 화학을? 화학하는 사람들은 8시부터 10시 괜찮나? 안 괜찮다. 다 괜찮은 거지? 이제 이러고서 말 안 하고서 안 오는 거 아니지? 만약 화학을 8시부터 10시까지 하면은 재원이가 못 오잖아? 그럼 재원이만 따로 보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카톡으로 다시 올려주겠지만은 2월 8일 날 안 하고 2월 9일 날 일요일 날 이때만 일요일 날 하고 그다음부터 당연히 토요일 날 하는 건데 이때만 일요일 날 하는데 화학을 8시부터 10시로 한다라고 하는 거. 생명은 8시부터 10시. 이렇게 해주면 될까? 카톡으로 다시 알려줄게. 혹시나 뭐 뒤에 생각해봤더니 일정 있거나 그랬으면 생각 다시 알려줄게. 가보자.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해보면은 그때까지 했던 거 그럼 30쪽 봐보자. 30쪽 다시 한번 봐보자. 쭉 가면서 봐봤을 때 맨 처음에 이제 화학식량 나오면서 이제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나오는 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알던 거 걔네들 탄소를 기준으로 잡았다라고 했었고 근데 질량수가 12인 건데 그때 조금 강조했던 거는 질량수랑 원자량이랑은 전혀 같은 개념은 아니라고 했었지. 이렇게 있을 때 왼쪽 아래에다 쓰는 게 원자 번호라고 했었고 오른쪽 위에다가 쓰는 게 질량수인 건데 질량수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개수라고 했었고 원자 번호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수인 건데 이 양성자 수가 원자에서는 전자수랑 같은 거라고 했었지. 그렇지? 그 정도만 기억해주면 되고 그래서 밑에 그 1번에 2번에서 원소의 원자량 할 때 수소, 탄소, 질소, 산소는 조금 외워달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19라고 했었고 황 같은 경우에는 32라고 했었으니까는 이건 좀 기억해달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분자량은 원자량 다 더한 거지. 그 다음 화학식량 같은 경우에는 이온결합 물질일 때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1대1로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붙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1대1의 결합비로서 결합하는 거를 이제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하는 건데 걔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물질을 다 셀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개수비에 따른 개수로 그냥 취급을 한 다음에 계산한다 이런 얘기 했었고 뭐 앞에는 그냥 그거인 건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몰 같은 경우에가 하나의 단위라고 했었잖아. 묶음 단위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연필 12개 12자루 하면은 한 다 쓰고 계란 30개라고 하면 한 판인 것처럼
어떤 화학물질, 그러니까 원자라든가 분자라고 했을 때 1몰이라고 하는 게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다. 얘 같은 경우에 너무 길다 보니까는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에서 NA 개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몰의 정의라고 했었고, 그래서 밑에 이걸 얘기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H2 1몰이든 O2 1몰이든 질소 1몰이든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1몰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N2 1몰이다 아니면은 뭐 O2 1몰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개수가 몇 개냐 라고 했을 때 똑같이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있다 라고만 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뭐 암모니아가 2몰 있다 라고 했을 때는 2 곱하기 그냥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있다라고 하는 그냥 묶음 단위인 거니까. 그 요구가 이런 거 했었고. 그래서 만약에 물 분자가 1몰 있다. 아니 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암모니아 분자가 만약에 2몰 있어. 암모니아 분자가 2몰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모식도로 나타내 봤을 때 암모니아 분자가 2몰 있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2몰 있다는 거니까 암모니아 분자 같은 경우에는 2몰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질소 원자라던가 수소 원자의 몰수를 물어봤어. 그럼 질소 원자 같은 경우 몇 몰이 있는 거야? 2몰 있는 거지. 얘는 2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6몰 있는 거지. 맞을까?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을까? 괜찮아? 은석이 괜찮을까? 성아 이해돼? 네? 괜찮아? 오케이. 성아 선생님이 뭐 단톡방 초대한 다음에 영상으로 다시 보내줄 테니까 다시 한번 주고. 어쨌든 그래서 일단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라고 했었었고, 원자랑 분자 이온 결합 물질일 때 각각에 대한 1몰일 때 질량을 원자량에다가 그램 붙이고 분자량에 그램 붙이고 이온 결합 물질일 때 그램만 붙이면 된다 라고 했었고, 그래서 몰 질량 같은 경우에는 1몰의 질량이라고 해서 세 가지 변수, 이 세 가지 변수 사이에 그 계산이 중요한 건데, 이제 몰수랑 몰 질량이랑 그 다음에 그냥 질량. 그래서 선생님이 기호로 썼을 때 몰수 같은 경우에는 N이라고 쓴다고 했었고, 몰 질량은 MW 이렇게 쓰는 거고 질량은 W 이렇게 쓴다라고 했었었는데,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뭐 사과를 항상 얘기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사과가 이렇게 있는데, 사과 이렇게 과일 바구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과가 예를 들어서 뭐 12개가 있어. 사과 12개가 있는데 사과 한 개당 무게가 예를 들어서 2kg. 그럼 사과의 질량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몇 킬로그램인 거야? 이거 두 개를 곱해서 너희들이 24kg이라고 할 거잖아. 12개 있는 건데 한 개당 2kg인 거니까. 그렇지? 맞지? 근데 얘가 뭐랑 똑같은 거냐면, 예를 들어서 물이 12몰이 있대. 12몰 말고 18몰이 있대. 근데 물의 몰 질량 같은 경우에 1몰의 질량 같은 경우에는 18g인 거잖아. 그렇지? 그럼 그때 물의 질량을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된다는 거지, 똑같이. 사과가 12개 있을 때 한 개당 무게가 2kg이라고 하면은 24kg이라고 하는 거잖아. 얘도 똑같이. 물이 예를 들어서 3몰이 있어. 3몰이 있을 때 한 개당 질량이 18g per 몰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단위를 봐도 알겠지만은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얘랑 약분되면서 그램이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얘 몰수가 3몰 있을 때 몰 질량이 18g per 몰인 거면은 두 개를 곱해서 질량이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요거 세 개 사이의 관계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나왔던 게 몰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냐면 몰 질량으로 나눠서 구한다라고 했었고,
몰 질량 같은 경우에는 질량을 몰수로 나눠서 구한다고 했었고, 질량 같은 경우에는 몰수에다가 몰 질량을 곱해서 구한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몰수라던가 몰 질량이라던가 질량을 구하라고 하면은 우리는 속으로는 요걸 생각한다는 거죠. 얘네들 각각 얘네들 생각해서 푼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했었고 뭘 할 때 이제 이게 세 개의 사이의 변수는 조금 이따가 다시 연습해보는 걸로 하고, 그다음 법칙 배운 거는 이제 기체에서 기체 분자에서 아보가드로 법칙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가 들어있다라고 했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나와있지만 0도씨 1ATM 0도씨 1ATM 같은 경우에는 화학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STP 조건이라고. STP 조건 설명했었나? 했었지. 안 했어? 이걸 얘기를 안 했나? 처음 듣는 규정이니까 0도씨 1ATM을 STP 조건이라고 하는 건데, STP가 뭐냐면 스탠다드 템퍼처 프레셔 이거니까 온도랑 압력이 표준 상태에서 온도랑 압력 조건이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화학에서 기준인 거지. 0도씨 1ATM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때 기체 1몰이 만약에 있다 라고 하면은 그 기체의 부피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22.4리터라고 정해놨다는 거야, 과학자는. 0도씨 1ATM인데 0도씨 1ATM일 때 늘 이제 STP 조건이라고 하는 건데 1몰의 부피를 22.4리터라고 정의를 한 거고, 만약에 2몰이다 2몰 있으면은 얘 부피 같은 경우에는 44.8리터라고 해주면 되겠죠. 44.8리터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기체의 이제 몰수를 이용해서 부피를 구할 때 구한다고 했었고, 여기까지 다 읽었지? 거의 보셨지? 그래서 밑에 얘기했지만은 지금 수소, 산소, 이산화탄소, 암모니아가 전부 다 1몰 있을 때 분자수는 당연히 1몰 있으니까는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랑 다 똑같을 거야. 부피도 어때? 1몰의 부피, 즉 0도씨 1ATM STP 조건인 거니까 22.4리터로 다 동일한 거고, 근데 원자수 같은 경우에는 수소 분자가 수소 원자 2몰로 구성되어 있고 산소도 2몰로 되어 있고, 근데 이산화탄소는 3몰로 되어 있잖아, 원자가. 그치? 암모니아 같은 경우 어때? 4몰로 되어 있다 보니까는 총 원자의 개수를 셌을 때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총 곱하기 4를 해줘야 되는 거지. NaK가. 그치? 그래서 전체 원자수가 나오는 거니까. 질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1몰인 거니까 우리 분자량 생각했던 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는 이제 그걸 정리한 거였어. 근데 하나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밀도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 정의가? 부피분의 질량이었지? 밀도 같은 경우에는 부피분의 질량이었었는데, 근데 질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질량을 이렇게 구하는 건데 얘가 부피가 몰수 곱하기 몰질량 이건데, 우리 아까 위에서 봤지만은 몰수랑 부피랑 비례 관계에 있는 거잖아. 맞아? 부피가 우리 비례가 요거인 거는 괜찮지. 요 비례하는 건데 부피가 이제 기본적으로 몰수에 비례하는 거다 보니까. 왜냐면 부피가 늘어날수록 몰수가 커지는 거잖아. 얘가 만약 44.8리터면은 2몰 되는 거고 22.4리터면은 1몰 되는 건지 줄어드는 거고, 그게 비례 관계인 거잖아.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밀도가 식을 이렇게 썼을 때 기본적으로 비례 관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어차피 부피랑 몰수 같은 경우에 두 개가 비례 관계에 있다 보니까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뭐를 얘기했었냐면 밀도가 분자량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날까? 밀도가 분자량에 비례한다? 그치? 밀도가 분자량에 비례한다는 거 식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아래 독서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 화학 그건 안 했어. 그 다음에 그 반응식 쓸 때는 선생님 조금 그때 빨리 했던 것 같은데 다시 기본적으로 이제 세 줄을 쓰는 거야. 세 줄. 개수 맞추는 건 했었잖아. 그치? 개수 맞추는 거는 거기 나왔잖아. 어쨌든 뭐라고 했었어? 가장 복잡한 거를 개수를 1로 둔 다음에 가장 복잡한 거를 개수 1로 뒀어. 그 다음에 2번이 뭐였어? 개수를 맞추면 되는 거지. 지금 생성물 쪽에는 수소 원자가 2개 있으니까는 앞에 개수 1로 써주고, 생성물 쪽에 산소 원자가 1개 있으니까 여기도 1개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2분의 1을 써줘야 되는 거지. 그럼 개수가 맞는 거잖아.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그 다음에 정수로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전체에다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네? 그게 개수 맞추는 방법이라고 했었지. 근데 원래 실제로 쓸 때는 이 1은 생략을 해줘야 된다고 했었고, 만약에 그런 애가 안 맞춰진다 라고 하면은 미정계수법을 활용해서 미지수를 설정한 다음에 푼다라고 했었지. 양쪽의 원자계수 맞춘다라고 하는 거 아직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차치해두고, 선생님 지금 그 상태는 안 쓴 거야. 상태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네 가지가 있는 건데 고체, 액체, 기체, 수용액 상태라고 했었지. 수용액은 물에 녹은 상태라고 했었고, 그래서 원래 뒤에 괄호로 친 다음에 거기까지 써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써야지 원래 올바른 화학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이제 화학 반응식을 맞춘다라고 했을 때 화학 반응식을 알 수 있는 거. 지금 1번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수비가 몰비 또는 분자수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2번에서는 기체인 경우에는 개수비가 부피비랑 같대. 그럼 결국에는 얘를 정리를 해봤을 때 밑에가 나온다는 거지.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개수비가 몰비가 몰수비 얘기하는 거니까 개수비가 몰수비랑 똑같고, 근데 그 몰수비는 분자수비랑 똑같은 건데 걔가 또 기체인 경우에는 부피비랑 비례한다고 했었고, 대신에 그게 질량비랑은 안 맞는 거라고 했었잖아.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쓸 때 항상 세 줄을 쓰는 거야. 맨 첫 번째 줄에는 뭐를 쓰는 거냐면 초기량을 쓰는 거야. 초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을 쓸 때는 얼마만큼 반응했냐를 쓰는 거고, 세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반응 이후에 어떻게 됐냐를 쓰는 게 이제 화학 반응식을 세 줄을 쓴다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실 중3 때, 선생님 중3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중3도 똑같이 나왔거든. 그럼 만약에 몰수 말고, 우린 지금 몰수로 하는 거지만 만약에 개수라고 하면은 얘가 만약에 4개 있고 만약에 3개 있다고 해봐. 그러면 이제 밑에를 세 줄을 이제 채워 나가면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반응했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쓴 게 선생님 뭘 쓴 거냐면 분자의 개수인 거잖아. 근데 어떻게 반응하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분자수비가 저기 써 있는 거 개수비랑 똑같은 거. 이 개수비가 부피비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반응하는 게 지금 얘를 4개, 3개라고 쓴 거니까 4개, 3개라고 쓰면은 이 분자수비, 반응하는 분자수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써져 있는 개수비랑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반응할 때 이 반응하는 비율이 이 개수비랑 똑같다는 거지. 얘가 지금 분자수로 계산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지금 여기 반응할 때 여기가 2대 1대 2로 반응해야 된다는 뜻인 거야. 얘가 이런 거 쓴 게. 오케이? 근데 선생님이 또 뭐라고 했었냐면 완전히 반응했다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었지? 문제에서 완전히 반응했다 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하고,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 이거 다 기억나는 거지. 한 개 반응물이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한다는 거잖아. 그치? 요 한 개 반응물 했었지? 그 한 개 반응물이 뭔데? 한 개 반응물 뭐라고 했어? 정말 뭐라 했어? 뭐라 했어? 기억 안 나? 한 개 반응물이 뭐였어? 지금 얘를 봤을 때 완전히 반응한다라고 하는 게 다시 한 개 반응물이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하는 건데, 여기 반응하는 비율 같은 경우에는 반응하는 분자수비가 반응하는 개수비랑 똑같고 반응하는 부피비랑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나오나 괜찮지? 오케이. 그럼 여기 2대 1대 2로 반응하는 것까지는 괜찮지? 오케이. 그럼 여기 2대 1대 1로 선생님 반응해 볼게. 근데 만약에 두 개가 어떤 게 사라지는지 모르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 3개 반응했다고 선생님이 써볼게. 그럼 3개 반응하다 여기 하나라도 쓰면은 나머지가 결정되는 거잖아. 왜? 이 반응하는 비율은 개수비인 거잖아. 2대 1대 2인 거니까. 그럼 여기 3이라고 쓰면 여기 몇이라고 써야 돼? 6이라고 써야 되는 거지. 근데 쓰려고 하니까는 여기 초기에 몇 개 있어? 4개 있잖아. 그럼 반응을 해 못해. 못하는 거잖아.
왜 못하는 거야? 산소가 부족하니까. 만약에 여기가 4개 반응하면은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2개로 써야 되는 거지? 2대 1대 2인 거니까. 그치? 그러면은 얘는 0개고 1개가 되는 거잖아. 근데 산소는 남아있잖아. 얘는 더 반응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누구 때문에 반응 못하는 거야 지금? 얘 때문에 반응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1개 반응물이 누구인 거야? 여기서 얘가 1개 반응물이라는 거지. 얘가. 수소가. 반응을 더 진행하고 싶은데 수소 때문에 반응을 진행을 못하고 있잖아. 얘가 1개를 만들어주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1개 반응물이라고 한다는 거야. 수소를. 1개 반응물은 다 이해했지? 오케이. 이해했어? 그러면 다시 4개 반응하고 2개 반응했으면 2대 1대 2로 반응하는 거니까 여기 4개 생기는 거 맞을까? 4개 생기는 거고 그럼 그대로 여기는 사칙연산인 거야. 세로 줄은. 그럼 그대로 4개 내려오는 거야. 맞지? 지금 개수로 한 거고 그럼 개수가 여기에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를 우리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얘를 이제 뭘로만 바꿨다는 거지. 이렇게 바꿔. 그럼 똑같은 거지. 얘가 4몰만큼 반응하고 얘는 2몰만큼 얘는 4몰만큼 생성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그냥 몰수로만 바꿨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뭐랑도 똑같아? 반응하는 몰수비도 있지만 부피도 있잖아. 만약에 얘가 40ml가 있고 얘가 30ml가 있어. 근데 지금은 이 반응식 안에서의 변수가 부피로 되어 있잖아. 근데 부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곱하는 거잖아. 분자수비가 개수비랑 부피비에도 똑같이 되는 거니까. 그럼 부피비도 마찬가지로 개수비를 쓸 수 있다는 거야. 2대 1대 2를. 그렇지? 그럼 여기서 1개 반응물이 누군지 알려고 하면은 얘가 만약에 40만큼 반응해. 그럼 얘도 똑같이 여기 얼마만큼 반응하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부피로 계산하고 있는데 부피비 같은 경우에는 개수비를 만족하는 거니까 여기도 똑같이 2대 1대 2로 써주면 된다는 거지. 부피니까. 부피로 계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써줄 수 있다는 거야. 부피든 몰수든 개수든. 부피든 몰수든 개수든. 오케이? 여기 몰비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죠. 얘 똑같이 0, 얘가 10, 얘가 4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번에는 변수가 뭐로 나와 있냐면 질량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 지금 질량비가 아니라고 표현된다라고 하는 거는 질량비가 아니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겠지? 만약 선생님이 여기다가 얘가 1개 반응물이어서 문제 조건에서 이렇게 줬어. 근데 그 다음에 얘가 하나 18g인 걸 알았다고 해서 2대 1대 2인 거니까는 얘가 32g만큼 없어지고 플러스 32g만큼 생긴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뜻인 거잖아. 맞아? 근데 왜 안 맞는 거야? 괜찮아. 응? 질량도 잘 써. 이제 애초에 지금 뭐 이것도 안 맞긴 하지만은 질량 보존 법칙 있잖아. 질량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반응물의 총 질량이라고. 총 질량이랑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은 거를 우리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잖아. 이걸 총 질량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이 비율은 안 맞아. 위에를 쓰면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얘를 2g만큼 반응한다고 했어. 그럼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그러면 문제에서 그냥 이렇게 줬어. 얘가 2g만큼 반응하고 얘가 18g만큼 반응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네?
여기는 몇 g이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10? 그치, 20인 거지. 다시 우리 질량 보존 법칙이 반응물의 총 질량이나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은 거를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반응물에서 얼마가 없어졌냐면은 20g만큼이 없어졌잖아. 그치? 그럼 생성되는 질량도 똑같이 20g이 생겨야지만 사라지는 반응물이랑 생성되는 생성물의 질량이랑 같기 때문에 이거를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맞아? 그럼 내리면 어떻게 돼? 얘가 내리면은 얘는 2g만큼 남고 얘는 20g만큼 생겼으니까 이렇게 쓸 거잖아. 그러고 보니까는 지금 초기에 지금 22g만큼 있던 게 최종 생성물에서도 22g만큼 남는 거를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총 3줄 쓰는 건데 질량 보존 법칙을 확인할 때는 만약 지금 질량으로 썼으니까 질량 보존 법칙을 활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질량비가 개수비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질량 보존 법칙을 확인할 때 사라지는 반응물의 양이랑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이랑 같아야 된다고 하는 거. 초기 있었던 반응물의 질량이랑 최종 있는 생성물이랑 반응물을 합친 질량이 같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게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다 괜찮을까? 잠깐만. 걔를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질량이 나와 있으면은 개수비를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개수비는 부피라던가 몰비라던가 분자수비가 나와 있을 때만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이거 하기 전에 잠깐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 선생님이 카톡으로 보내준 게 있거든? 잠깐만 해볼까? 카톡으로 보내줘. 왜 안 나와 있는데 황 같은 경우는 아까 30이라고 했지 언제나. 지금 여기 22문제는 아까 그 세 개 변수 얘기했던 거 그거 얘기하는 거. 그 몰수랑 몰질량이랑 질량 그 세 개의 관계. 잘 안 되면은 뭐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몰수랑 몰질량이랑 질량이 세 개가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쓰고 하면 조금 더 편하겠죠. 스물 두 번째.
근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같이 지금 1번 봐봤을 때 탄소 원자 1몰이 몇 개냐고 물어본 거잖아. 탄소 원자 1몰이 몇 개냐? 그럼 1몰은 몇 개라고 해야 돼? 탄소 원자 1몰을 물어봤으니까 탄소 원자가 1몰이 있는 건데 걔가 몇 개냐를 물어봤으니까 그럼 걔는 그냥 NA 개에 있는 거잖아. 1몰 있으니까 1몰이 NA 개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NA 개면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있다는 거. 그렇지? 나온다.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2몰이라고 하면은 얘가 이 NA에 있다는 거지? 이 NA에. 그럼 걔는 뭐야? 12.04 곱하기 10의 23승 개 있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지. 맞지? 1몰이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거 봐봐. 연필이 한 다스가 있어. 그게 몇 개 있니? 그럼 몇 개라고 할 거야? 12개라고 할 거잖아. 두 다스가 있대. 그럼 몇 개 있다고 할 거야? 24개 있다고 할 거잖아. 맞아? 1몰이 6.52 곱하기 10의 23승 개란 거야. 그럼 1몰 있으면 6.52 곱하기 10의 23승 개 있는 거잖아. 계란 한 판이 있대. 한 판이 있대. 한 판이면 몇 개라고 할 거야? 30개라고 할 거잖아. 그렇지? 그럼 2몰 있으면 2NA 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 1몰이라고 하는 게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랑 똑같은 거니까. 맞지? 그 다음 2번에서 물분자 1몰이래. 그럼 물분자 6.52 곱하기 10의 23승 개겠지. 0.5몰이래. 그러면 3.01 곱하기 10의 23승 개겠지? 맞지? 그 다음에 그 문제 형태 같은 것들을 조금 잘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3번에서 H2SO4 황산을 물어본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 그 출제자가 어떻게 주는 거냐면 지금 먼저 질량을 준 거잖아. 문제에서 준 게 지금 49g이라고 하는 질량을 준 거잖아. 그 다음 지금 물어본 게 뭐야? 몰수 물어봤지. 몰수가 얼마니? 그러면 하나 남은 게 뭐야? 그치? 몰질량, 분자량이 남은 거잖아. 맞아? 그럼 얘는 얼마인데? 몰질량이? 얼마지? 98? 98? 얘가 98g/몰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량을 더하면 알 수 있는 거잖아. 황이 아까 30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몰수는 어떻게 구하는데? 얘네들을 이용해서 몰수는 어떻게 구해? 몰수하면은 질량을 몰질량으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럼 얘를 봤더니 49g인 건데 98g/몰이 몰질량인 거니까는 0.5몰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해돼? 항상 출제자가 하나를 물어보는데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거든. 지금은 얘는 나와 있고 이 몰질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에 나와 있는 원자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럼 4번도 똑같은 경우가 있네. 물 같은 경우에는 몰질량이 18g/몰인 거잖아. 근데 또 몰수를 물어봤어. 지금 질량이 36g이라고 되어 있고. 그럼 몰수 물어본 거니까 몰수 하면은 질량을 몰질량으로 나눈 거니까 두 개를 나눠주게 되면 2몰이겠구나. 그걸 생각한다는 거지. 세 개 변수가. 그 5번은 어떻게 돼? 지금 표준 상태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STP 조건 얘기하는 거지. STP 조건이라고 하는 게 0도씨 1 ATM이라고 했었고 이때 기체 1몰의 부피가 22.4L다 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 표준 상태에서 지금 메테인이 5.6L가 있대. 지금 5.6L가 있대. 그때 몰수를 구할. 그럼 몰수라고 하는 거는 1몰일 때 항상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돼. 1몰일 때 22.4L만큼 있대.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5.6L가 있는데 얘가 몇 몰이냐를 물어본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1몰일 때 22.4L면은 5.6L일 때 얼마일 거를 물어본 거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참 돌아가는 거고, 그렇지? 여기 비례식은 맞잖아. 이 비례식을 푸는 건데 이렇게 하면 한참 돌아가는 거고. 22.4L 있을 때 1몰이면은 5.6L 있을 때는 4분의 1몰인 거 아니야? 맞을까? 그냥 그렇게 푸는 거지. 이렇게 비례식으로 풀면 이제 돌아가는 거고.
걔랑 똑같은 게 지금 7번에서도 표준 상태에서 질소 11.2L인 건데 이번엔 질량 물어봤네. 질량 물어봤으면은 우리는 항상 몰수랑 몰질량 이 세 가지 변수인 거니까. 근데 몰질량은 질소 맞나? 질소 같은 경우에는 28g 먹는 거고, 얘가 지금 궁금한 거고. 근데 그 몰수를 추진하고 줘야 되는 거잖아, 조건이. 근데 몰수 조건이 지금 표준 상태에서 11.2L를 하고 있으니까 2분의 1몰이라는 걸 준 거네. 아, 그럼 질량 같은 경우에는 몰수 곱하기 몰 질량에 해당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28을 해주면 되겠지? 아, 얘가 14g이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지. 우리 빨리 8번, 아니 9번부터 빨리 보시고. 28g 원수요. 원자량. 질소의 원자량이 14인 걸 외운 다음에 질소 분자면 N2인 거니까 28g/몰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에서 주긴 하는데 우리 외우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변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단 자연스러워야지만은 화학 반응식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처음엔 당연히 뭐 빠르게 안 하더라도 천천히 그 세 가지 변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최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해 안 가면 중간에라도 말해주고. 수학 계산 기본 문제 계산하는 느낌으로 세개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 최대한 뭔가 생각을 안 하면서 하지 말고 최대한 생각을 하면서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몰수를 구하려면은 나머지 두 개 변수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당연해지는 거니까 최대한. 아니 지금 10번에서 물어보는 센서가 멤모리 가지고 근데 CO2가 1몰 있다네. CO2 1몰의 센서 원자가 멤모리 그냥 멤모리였어. 생성을 왜 모르겠어? 1몰인 거죠. 그래 거기까지. 여기 개인 기본은 그게 아니고. 응. 어렵게 생각하세요. 저기 한번 보겠습니다. 24. 14번? 20.3은 1몰 있다는 거죠. N수가 지금 몇 몰이 있는데 N2면은 우리 분자량이 28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질량이 나오는 거잖아. 7g이 되겠어. 거기 몰수 구하려면은 질량을 몰질량으로 나눠서 하는 거니까 질량이 7이고 몰질량이 28이면 나누면 4분의 1몰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은 지금 22.4L는 1몰일 때 얘기하는 거니까 4분의 1몰이면 22.4에다가 4분의 1을 지금 부피를 구하려면 몰수부터 먼저 구한다.
합성물 몇이야? 합성물 몇이야? 이게 연결이 되었어. 14. 지금 연결시 1기압일 때 부피를 넣었죠. 그럼 우리 연결시 1기압일 때 1몰일 때는 22.4리터가 나오겠지. 그럼 지금 몇 몰인지를 알면은 부피가 나오는 거잖아요. 왜냐면 22.4에다가 몇 몰인지를 곱하면은 부피가 나올 테니까. 왜냐면 2몰이면은 44.8리터. 2분의 1몰이면 11.2리터일 테니까. 그러면 질소가 질량이 7g일 때는 몇 몰이에요? 몇 몰이에요? 그럼 몰 구하는 거니까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럼 분자량이 28인 거잖아? 질소는? 그러면 지금 질량이 7로 되어 있는데 분자량 28로 나누면 4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1몰일 때 22.4리터. 4분의 1몰이면 몇 리터? 그러면 우리가 연도시 1 ATM일 때는 1몰이 20.4리터에 말고 있어. 맞아. 3번에서 지금 몰로 했죠. 그럼 몰 구하려면 10이 없어요. 몰수가 없어요. 어떤 거? 그 셈이 그런 줄 알았어. 됐을 때 어떻게 나왔어? 질량이랑 무질량이랑 어떻게 나왔어?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그래서 질량이 10g으로 나누고 분자량이 28인 거니까 빠르면 4분의 1이죠. 선생님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지금 얘를 세 개. 얘들아 같이 봐보자. 같이 봐봤을 때 지금 14번 같은 거 봐봤을 때 지금 0도씨 1기압이면은 표준 상태인 거니까는 1몰일 때 22.4리터인 걸 알잖아. 근데 지금 질소가 7g이래. 그때 부피를 물어봤어. 부피. 그럼 이 부피를 알려면은 몇 몰인지 나오면은 그걸 이용해서 부피를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몇 몰인지를 구해야 되겠다. 14번에서. 그럼 몇 몰인지를 구하려면은 얘가 궁금한 건데 나머지 3개 조건. 3개 변수. 지금 질량이 7g이라고 나와 있어. 그다음 N2 같은 경우에는 질소의 원자량이 14인 거니까 N2면은 28g/몰인 거잖아. 얘가. 그러면은 몰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질량을 몰질량으로 나눈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4분의 1몰이 나오는 거니까 얘가 4분의 1몰이었구나. 그럼 1몰일 때는 22.8면 여기 곱하기 4분의 1배 해준 거니까 여기 4분의 1배 해주면 여기가 5.6리터가 된다는 거지. 그치? 1몰일 때 22.4인 걸 아니까. 만약에 16번 같은 거는 질량을 구하래. 그럼 질량을 구하라고 했으면은 몰수가 어떻게 되고 몰질량이 어떻게 된 거를 알면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몰수 같은 경우에는 0.05몰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몰질량, 그러니까 분자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8g/몰이라고 위에 원자량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럼 질량은 어떻게 구하면 돼? 몰수 곱하기 몰질량인 거니까 0.05 곱하기 18 해주면은 이게 그냥 질량이 되겠지. 맞아? 3개 변수. 그 다음에 17번, 19번도 똑같고 20번만 봤을 때 지금 30도씨 1기압에서 H2O 0.5몰의 부피가 15리터래. 같은 조건에서 CO2 1몰의 부피가 얼마냐를 물어봤어. 지금 문제에서 0도씨 1기압이 아닌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0.5몰의 부피가 15리터라고 되어 있는 거지. 문제에서 준 게 H2O가 0.5몰 있을 때 0.5몰 있을 때가 15리터라고 준 거야.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CO2가 1몰 있을 때 CO2가 1몰만큼 있을 때 이 부피가 얼마냐는 거잖아.
그럼 이때 활용하는 게 우리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는 게 같은 부피에는 같은 분자수의 기체가 들어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그다음 이 기체의 종류랑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 그치? 당연히 지금은 뭐 기체인 거니까 얘 수증기겠지, 물이 아니라. 어쨌든 0.5몰일 때 15리터라고 하는 거는 기체, 그러니까 얘가 뭐 수증기든 이산화탄소든 수소기체든 질소든 상관이 없이 0.5몰일 때 15리터면은 1몰일 때는 30리터라는 거지. 종류랑 관계가 없으니까. 맞아. 그거랑 똑같은 게 지금 21번에서도 15리터래. 근데 N2 45리터일 때 물어봤어. 그럼 15리터일 때 0.5몰인 거니까 45리터면 몇 몰이라고 할 거야? 그럼 1.5몰이라고 할 거잖아. 맞아? 그럼 얘를 보면서 또 뭘 할 수가 있어? 부피가 증가하는 거니까 몰수가 증가하는 거잖아. 부피가 몰수비라고 했었으니까 몰수가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하더라고요. 맞아? 그걸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한다고 했었고 문제에서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22번만 보면은 지금 표준 상태에서 XO2의 밀도가 산소의 2배. XO2가 있고 산소가 있는데 밀도가 2배래. 뭐 2D라고 해볼까? 밀도를 D라고 하면은 산소의 2배. 근데 산소의 원자량이 16이라고 줬을 때 X의 원자량을 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밀도가 다시 정리해보면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인 건데 이 질량은 몰수 곱하기 몰 질량으로 쪼갤 수가 있다고 했어. 근데 지금 기체 얘기하는 거니까 방금 20번, 21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부피랑 몰수는 비례하는 관계라고. 지금 표준 상태라고 했잖아. 그치? 그냥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 표준 상태인 거니까 표준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지금 몇 몰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얘가 뭐 1몰 있다고 하고 그럼 그때 22.4리터 해보고 얘는 뭐 2몰 있다고 해보자. 그냥 가정이. 그럼 얘는 44.8리터 있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은 만약 얘에 대해서 밀도를 구하면은 얘 밀도는 부피분의 몰수 곱하기 몰질량인 건데 지금 몰수가 1몰인데다가 부피가 지금 22.4리터인 거잖아. 아, 이거 말고 지금 제시되는 거야. 지금 부피가 22.4리터. 그러니까 몰수는 1몰이야. 거기다 몰질량을 곱하는 거고. 만약 얘의 밀도를 구한다고 했을 때 밑에 부피 44.8리터를 적는 거고 몰수는 2몰인 거잖아. 거기다 몰질량을 곱하는 건데 밀도를 이렇게 구하는 건데 어차피 이 비율이 똑같다는 거지. 얘가 22.4리터일 때 1이라고 하면은 얘도 이렇게 나누면 어차피 22.4랑 1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게 얘랑 어차피 비례 관계인 거니까 밀도랑 분자량이랑 비례 관계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어차피 얘는 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0도씨 1의 ATM에서 이게 결정이 돼 있으니까. 이해될까? 그래서 한 번만 이해한 다음에 아 밀도는 분자량이랑 비례하는 거구나. 이것만 사실 기억을 해주면 돼. 밀도랑 분자량이랑 비례 관계다라고 하는 것만. 그러면은 지금 밀도가 다시 2배라고 했으니까는 그럼 분자량이랑 비례 관계인 걸 알았으니까 산소 같은 경우에 분자량이 지금 32인 거지. 원자량이 16이라고 줬으니까. 근데 XO2의 밀도가 산소의 2배라고 했으니까 분자량도 2배겠네. 비례 관계에 있는 거니까. 그럼 얘 분자량은 64겠다. 분자량이. 그치? 근데 XO2 같은 경우에는 산소 원자가 2몰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X의 원자량을 구하려면은 64에서 산소의 원자량 16에다가 2를 곱한 거를 빼주면은 32g/몰이 되겠지. 같이 X의 원자량을 구하고 있는 거니까 얘는 우리가 밀도가 분자량에 비례한다고 해서 구한 64
여기는 뭐 한 거냐면은 산소 원자가 2몰인 거야. 산소 원자량이 16인 건데 그게 두 개 있으니까 빼준 거야. 지금 왜냐면 x만 구하고 싶으니까 x 원자량 구하고 싶으니까 그럼 뺐으니까는 그게 x의 원자량이 되겠지. 31gram. 이게 될까? 선생님이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문제에서 다른 뭐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조건을 많이 주긴 하지만은 이 세 가지 변수 사이의 관계를 꼭 잘 알아야 된다는 거지. 계산할 때도 만약에 문제에서 출제자가 몰수에 대해서 물어봤어. 그럼 몰수에 대해서 물어보면 몰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야. 질량이 어떻게 되고 몰 질량이 어떻게 되냐를 물어봤다는 거야. 왜? 몰수가 이거인 거니까 출제자가 얘를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몇이고 얘가 몇이냐를 물어본 거야. 이해될까? 그럼 밀도가 나왔어. 그럼 밀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분자량이랑 비례한다는 걸 이용해서 풀라고 준 거야. 출제자. 무슨 말인지 이해돼? 세 가지 변수. 그리고 세 가지 변수 연습하는 거 이제 완자에 듣고 있으니까는 되게 너무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38조 막 이런 거는 뭐 조금 어렵긴 해. 그때는 한 문제 풀긴 했지만은 지금 아직 우리 이제만 하는 거니까 좀 어렵긴 해. 대신에 이제 예제 같은 것들을 충분히 연습해 볼만 하다는 거고. 한 문제만 해야지. 한 문제만 여기서 봤을 때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은 화학 반응식에서 질량이 나오게 되면은 질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했었고, 몰수라던가 분자수라던가 부피가 나오면은 개수비를 이용해서 푼다라고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거지. 1번이 지금 질량 보존 법칙 써주면 되는 거고, 2번에서는 개수비가 몰수비라고 했기 때문에 질량만 알아도 다른 쪽의 질량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얘 한번 봐봤을 때. 그 다음 기본적으로 화학반은 이제 세 줄 쓰는 거잖아. 뭐 예를 들어서 A랑 B랑 반응해서 C가 되는 반응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안에 쓸 때 우리가 쓰는 게 뭐 분자 개수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부피를 쓸 수도 있고 질량을 쓸 수도 있고 이렇잖아. 근데 보통은 써주는 게 이제 몰수를 쓰는 게 좋다는 거지. 몰수. 또는 이제 뭐 몰수랑 비례하는 뭐 뭘 써줘도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다 세 줄 쓰는 거는 항상 변수가 몰수가 들어가는 게 조금 더 계산하기 편하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를 봐봤을 때 지금 14g의 질소가 충분한 양의 수소랑 반응할 때 생성되는 암모니아의 질량을 구하래. 분자량은 다 주어져 있어. 그럼 얘가 14g이라고 줬을 때 여기 14g이라고 쓰지 말고 이 14g을 몰수로 바꿔주라는 거지. 그러려면은 우리가 방금 앞에서 했던 그 세 가지 변수에서 얘를 어떻게 몰수로 바꾸냐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상태로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14g이라고 쓰지 말고 왜냐면 세 줄 쓰는 거니까 초기, 그다음 반응, 그다음 최종, 반응 후를 쓰는 건데 지금 수소는 과량이 있대. 그러니까 얘는 한계 반응물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계 반응물이 질소로 하는 거를 준 거지. 질소가 부족할 테니까. 그럼 질소가 지금 14g만큼 있다는 거는 0.5몰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면은 지금 질량이 14g이라고 줬는데 이 세 개의 관계가 N2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28g/몰인 거니까 그럼 몰수는 몰 질량으로 나눈 거니까는 28분의 14를 해서 얘가 0.5몰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얘가 지금 14g 있으면 0.5mm구나가 나오면 좋다는 거지. 지금 천천히 연습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모두 반응할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반응하는 거는 여기를 0.5몰만큼 반응했다라고 하면은 여기 반응 같은 경우에는 개수비인 거잖아. 지금 몰을 쓴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개수비만큼 반응하면 여기 1대 3대 2로 써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1.5몰만큼 반응하고 2몰만큼 생겼겠지? 그렇지? 그럼 뭐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암모니아가 2몰만큼 나왔는데 또 암모니아의 질량을 구하래. 그럼 질량을 구하라고 했으면 지금 우리가 몰수가 2몰인 걸 알았고 얘를 모르는 건데 암모니아의 몰 질량 같은 경우에는 17g/몰인 거니까 그럼 질량 같은 경우에는 몰수 곱하기 몰 질량인 거니까 얘가 2 곱하기 17에서 34g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이해될까? 여기까지 이해되는 거지. 형성하고 괜찮지?
2가 아니죠. 미안해. 여기 2가 아니라 여기 1대 3대 2인 거니까 여기가 1인 거지. 1몰만큼 생긴 거니까는 얘가 1몰인 거니까 얘가 몰수에다 1 간 다음에 17 하면은 17 나요. 조금만 쉬었다가 뒤에 조금 더 연습을 한 다음에 오늘 농도를 나가보자.